안녕하십니까. 백년선 나라 대표 박정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 택지에서의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 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2020년 분양권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계속 지속해서 발생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2017년, 19년 수도권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는 2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 전매를 금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매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의 발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가 더 발표가 됐었는데요. 법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투기적인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법인 등 주택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 신고 서식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이제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 신고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지역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은 보시다시피 매매업, 임대업 법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아파트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을 통해서 법인세 탄루나 법인 사업자 대출 용도 외의 유용, 그다음에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열이 지속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 다음에 대출이나 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법인의 아파트의 매수 비중을 보시면 인천이 좀 많이 늘었고요. 인천, 군포, 안산, 시흥, 오산, 평택을 주요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시피 인천과 군포와 안산, 시흥, 오산, 평택은 요 근래 갑자기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른 것들의 주요의 배경에는 법인이 있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잡기 위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지만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실효적인 대응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법인 등 불법 탄루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현행 실거래에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사 지역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을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조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제 지역에 대한 법인이 강화된 후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잔금이 납부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이상 거래를 추출 조사 시도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래들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인 거래 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서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의 신고 제출 서식을 제출하게 했고요. 법인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단일 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 서식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 건물, 기존 사항 외에도 법인에 대한 기본 정보, 주택 구입 목적,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 등을 여부로 추가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 매수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법인이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나 비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금액 이하이거나 그 규제 지역 외에 있던 곳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거래되지 않고 있다라고 국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투명하게 강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점검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라는 거죠. 비규제 지역에서 5억 이상 거래 시 거래 주체별 신고 예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법인과 법인 일적에는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고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 조달 계획서, 매수법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자금 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실거래 조사, 제도 개선 추진 등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좀 점점 잦아들다가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위험한 요소로 다시 또 한번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었던 5월달 초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금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니까 지방과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을 통한 가격 상승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가격 상승들이 국가에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엄정한 잣대를 대면서 감시하겠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분양권 투자로서는 더 이상 투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정부의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금 분양권 투자나 법인 투자로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남는다면 풀어드리기는 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은 무슨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더 정부가 다른 대책을 들고 나온다거나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또 한번 흐름이 바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